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김영록 지사의 공약에 따라 내년 7월이면 전남 본청에 있는 일부 부서들이 현재 신축 중인 동북권 통합청사로 옮겨올 예정인데요. 통합청사의 공정률이 50%를 기록한 가운데 동부본부 조직 확대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요구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 중 하나는 현재 환경산림국 1국 체제인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시정연설에 나선 김 지사는 동북권 통합청사 개청 시기에 맞춰 부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동북권 통합청사는 4개 실국 체제로 확대하고 문화, 소통, 휴식의 열린 공간으로 전라남도는 내년 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조직 진단과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어떤 부서를 옮길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5월쯤 이전 부서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6월엔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권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전남 지역 총 생산의 60%, 관광객의 70% 이상을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이 차지하는 만큼 경제와 산업, 관광 관련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도정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규모나 기능 측면에서 핵심 부서들인데다 서부권과의 신경전이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결국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과 행정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동북권으로 부서가 이전한다 아니면 이전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소위론이 잃지 않는 또 균형 발전을 생각한 조직 개편 또는 부서 배치가 중요하지 않는가. 한편 내년 7월 개청 예정인 동북권 통합청사는 공정률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골조 공사가 끝나고 건물 내부 공사가 속도를 내면서 부서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줄다리기와 물밑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에 의대를 두고 여수에는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수울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대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여수에는 대학병원을, 광양에는 간호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 인파가 턱없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지역 상생 발전에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원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됐습니다. 지역화폐 할인 축소 등을 고려했던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정부가 지자체에 국비를 얼마나 배분해 줄지가 관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지역화폐 예산 7,050억 원보다 2천억 원가량이 삭감된 규모이지만 당초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정부 예산안보다 진일보했습니다. 행안위에서 의결된 예산 5천억 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의결에서 합의가 되면 큰 무리 없이 특히 이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돼서는 여야 다 이견이 없기 때문에 5천억 증액 부분은 아마 그대로 의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보로 광주시는 숨통을 틔웠지만 예산을 지역에 나눠주는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얼마나 광주시에 배분해 줄 건지가 관건입니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7%가량 감소된 8천억 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22억 원을 광주시에 내려보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 8천억 원 가운데 광주시가 4%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비율의 지원을 받는다면 광주시는 201억 원 정도 배정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으로 반영한 769억 원을 더하면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970억 원가량 되는 셈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재개된 상생카드 예산 322억 원이 약 45일 만에 160억 원가량 소진된 속도에 비춰보면 예산 970억 원은 270여일 만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의 지역 배분이 확정되기 전 행안부를 방문해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거는 아직 저기는 결정된 바는 없고, 또 이것이 한다고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또 행정안전부 가서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예산안이 확정돼 시에 예산이 배정되면 상생카드 발행 한도와 할인율 등을 추가로 조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나주 혁신도시 일대에서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캠페인과 함께 출퇴근길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 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제 끝났지만 숨 돌릴 새도 없이 수험생들은 다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대입면접 지원과 함께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3 교무실. 학생들과 담임교사와의 면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별로 수시 전형의 대학별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을 만끽하기도 전에 수험생들은 곧바로 면접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면접이 저는 4개 학교가 면접이 다 있어서 그거 준비하느라 이제 또 어제 놀러 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미안하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준비했죠. 면접 준비 TF팀을 만들어서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서 그 대학에 맞춰서 맞춤형 면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서 교육당국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학생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체육대회나 소풍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고3 학생들. 방학까지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끔 학교들은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명사 초청 강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수능이 끝난 고3 학생을 위한 경제교육과 인성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입 면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권역에 설치된 진학지원센터에 있는 대입 지원관들을 활용해서 상시 모의 면접을 지원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제시문 기반 모의 면접 프로그램, 서류 기반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수능 이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고3 수험생에 대한 안전대책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과 관련해 전남에서는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가방 속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 1명을 퇴실 조치했고 4교시 선택과목 시험에서 시험지를 한꺼번에 책상에 올려놓거나 순서를 바꾸는 등 시험 미숙지로 인한 부정행위 4건을 적발했습니다. 강진만 고니 폐사체에 이어 장흥의 한 오리 농장과 순천만 흑두루미 폐사체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장흥 유경 오리 농가는 탐진강과 인접해 있어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축산 차량 소독과 가금 농장 차단 방역 정밀 검사 강화를 통해 농장 간 수평 감염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수에서는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과 적조 피해가 적어 씨알이 굵고 수확량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굴 수확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정해 여긴 여수 가망만 앞바다. 양식줄을 끌어올리자 바닷속에서 1년 동안 잘 여문 굴다발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3시간 만에 운반선을 가득 채운 남해안 굴. 올여름 태풍과 적조 피해가 적었던 탓에 자연 폐사량이 30%나 줄었습니다. 우리 여수굴은 청정에 가서 길러지기 때문에 맛이 담백하고 수심이 적당해서 맛이 아주 좋아서 구이용으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작업장에선 굴을 선별해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갓 따온 굴을 까자 뽀얗고 탱글한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여수굴은 전국 각지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김장 재료로도 많이 소비되지만 씨알이 굵다 보니 껍질째 구워 먹는 굴구이가 별미로 꼽힙니다. 굴구이가 익으면 어느 정도 껍질이 벌어지는데 이때 속 안에 있는 알맹이를 꺼내 먹으면 됩니다. 올해 여수에서는 4,000톤의 굴이 생산될 전망으로 전남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합니다. 산지 가격은 껍질을 까지 않은 갓굴은 11kg에 13,000원, 알굴 기준 1kg에 1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제철이에요. 진짜 담백하고 너무나 맛있습니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도 여수 와서 굴구이를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철을 맞은 굴 수확은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포스코가 광양과 포항, 서울에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시설인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입주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산학연 협력 기반을 제공하고 선순환 벤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창업시설로 광양 지역에는 7개사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전남대학교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달라며 익명으로 2억 원을 기부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신 따뜻한 정성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를 새롭게 이끌어갈 제7기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총 18명을 모집하는데요. 일반 시민과 청년층, 차상위 계층 등으로 나눠 선발하고 선정되면 내년 3월부터 1년간 낭만포차를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가운데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도 조금 더 오르면서 일교차는 줄어들겠습니다. 주말 내내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 11도, 광양 10도, 순천은 7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순천 20도, 여수와 고흥은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말을 지나 다음 주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 주요 단체들이 대대적인 물 절약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와 여수산단협의회, 전남환경산업협회 등은 오늘 간담회를 갖고 물 절약 실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순천과 여수에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며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산단업체들의 냉각수 절감과 가동률 조절을 통해 공업용수 사용량을 20% 절감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정에서도 양치컵을 사용하고 빨래를 모아서 하는 등 물절약 운동을 실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양 성황 도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성황 도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처분을 공고했으며 앞으로 일주일에 걸쳐 지적공부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면 소유권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성황 도의지구 개발 사업은 65만 4천여 제곱미터의 근린 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착공해 올해 6월 토목공사가 완료됐습니다.